안녕하세요. AI 리서치 엔지니어신 여러분을 위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AI 연구 씬에서 정말 핫하죠. Reasoning Language Models, RLM이요. 특히 그 딥식 R1 나오고 나서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단반 내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계별 추론 과정을 보여주니까요. 네, 복잡한 문제 푸는 능력이 확실히 다들 주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딥식 쪽에서 모든 임플리먼테이션 디테일을 다 공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는 이 RLM 능력을 어떻게든 재현하고 또 더 발전시키려고 엄청 노력 중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가 바로 그겁니다. 딥식 R1 공개되고 한 100일, 그 후에 나온 레플리케이션 스터디들하고 앞으로 RLM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최신 서베이 논문이에요. RX5 넘버는 255005551V2입니다. 오, 딱이네요. 특히 AI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Supervised Fine Tuning, SFT랑 Reinforcement Learning from Verifiable Reward, 그러니까 RLVR 방법론. 이 두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얻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딥식의 그 비법, 상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 커뮤니티는 대체 어떻게 이 강력한 리즈닝 능력을 복제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을까? 그렇죠. 궁금한 지점이죠. 자, 그럼 먼저 Supervised Fine Tuning, SFT부터 한번 파볼까요? 네, SFT의 가장 큰 목표는 딥식 R1이 보여준 그 리저닝 능력을 좀 더 작은 모델에서도 구현해보자는 거예요. 일종의 디스틸레이션이죠. 아, 작은 모델에서도요?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만들어진 SFT 데이터셋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데이터셋이요. 어떤 데이터셋인가요? 주로 이제 수학 문제나 코딩 문제 여기에 집중하고요. 딥식 R1으로 검증된 Chain of Thoughts, 그러니까 COT 있잖아요. 그 단계별 풀이 과정을 포함하는 게 특징입니다. OpenThoughts 11K나 OpenR1 Math 220K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아, COT를 포함하는 게 중요하군요. 들어보니까 데이터 큐레이션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체계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그냥 데이터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수집하고 그다음에 필터링을 하죠. 뭐 중복 제거라던가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샘플링을 한다거나. 네네. 그다음엔 딥식 R1을 이용해서 COT를 생성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제대로 된 COT인지 검증을 해요. 뭐 Math Verify 같은 툴을 쓰거나 코드를 직접 실현해보거나 아니면 다른 LLM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와, 과정이 꽤 복잡하네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점들이 발견돼요. 논문의 피규어 2를 보면 데이터셋마다 생성된 COT의 토큰 길이가 꽤 차이가 나요. 아, 길이가 다르다. 왜 그런 거죠? 이게 뭐 비슷한 문제라도 데이터셋 출처에 따라서 요구하는 추론의 깊이나 아니면 그냥 표현 방식 그런 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흥미롭네요. 또 다른 발견도 있나요? 그리고 데이터 컨테미네이션 문제. MATC 500 같은 유명 벤치마크 데이터셋 일부가 이미 모델 학습에 오염되어서 사용되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아, 오염 문제. 이거 심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리고 피규어 3를 보면 데이터셋들이 서로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도 보여줘요. 많은 데이터셋들이 뉴미나 매스 같은 기존에 있던 소스들을 꽤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SFT 훈련 자체에 어떤 최신 트렌드 같은 건 없나요? 있죠. 로페이 스케일링 팩터, 그 세타 값을 조정한다거나 컨텍스트 랭스를 엄청 길게 뭐 32,768까지 가져가기도 하고요. 32K요? 와. 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좀 낮게 1-5나 5-5 정도로 설정하고 패킹 같은 기법으로 훈련 효율을 높이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SFT가 이렇게 추론의 기본 뼈대를 만든다면 그 다음 단계는 RLVR인가요? 네, 맞습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Verifiable Rewards. RLVR은 이 뼈대를 이제 검증 가능한 결과를 통해서 더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딥식 R1제로가 성공한 배경이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핵심은 역시 고품질 데이터셋이겠네요. 그렇죠. 다만 RLVR에서는 조금 다른 게 검증 가능한 verifiable, 보상을 줄 수 있는 데이터가 핵심이에요. 아, 검증 가능한 보상. 네, 여전히 수학이나 코딩 문제 해결 데이터가 많고요. 예를 들면 딥시갈, 스카이웍 OR, 빅매스 같은 것들, 그리고 unverifiable 샘플,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되는 샘플은 확실히 제거하는 등 아주 엄격한 데이터 클리닝이 필수적입니다.
알고리즘 쪽은 어떤가요? 알고리즘은 PPO나 GRPO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걸 좀 변형한 알고리즘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DAPO, 도출 GRPO, VAPO, VCPPO, Reinforce++, 이런 것들이요. 와, 종류가 많네요. 왜 이렇게 변형이 많은 거죠? 각각이 좀 해결하려는 문제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엔트로피 컬랩스 문제라던가 학습이 불안정한 거 아니면 편향 문제 같은 것들 이런 특정 이슈를 해결하려고 나온 거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생성된 응답의 리워드를 최대화하도록 LLM 폴리시를 최적화하는 겁니다. 리워드 설계 방식도 좀 흥미롭던데요. 처음에는 accuracy, format, length 이런 거 쓰다가 요즘엔 리워드 해킹 위험 때문에 그냥 단순한 룰 베이스드 accuracy 보상을 더 선호한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근데 애큐러시만 너무 강조하면 답은 맞는데 과정이 너무 길거나 좀 비효율적인 추론을 하도록 유도할 위험은 없을까요? 아, 그럴 수 있죠. 좋은 지적이세요. 논문에서도 약간 그런 트레이드오프 감화성을 비추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일단 애큐러시 중심으로 설계하는 게 리워드 해킹을 막는 데는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다른 논의 지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모델 크리는 꽤 다양해요. 1.5B부터 32B 파라미터까지. 그리고 베이스 모델이든 인스트럭트나 디스틸드 모델이든 다 RLV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컨텍스트 랭스는 길수록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대 32K까지 쓰고 점진적으로 길이를 늘리는 커리큘럼 러닝 방식도 쓰이고요. KL로스는요? 그거 쓴다 안 쓴다 말이 많던데요. 아, 맞아요. KL 로스 사용 여부는 여전히 좀 논쟁적이에요. 안정성에 기여한다? 아니다. 응답 길이를 너무 제약한다. 심지어 불필요하다는 연구 결과 오픈 리저너 제로나 스카이워크 OR1 같은 것도 있고요. 아직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RLVN이라는 패러다임이 점점 확장되는 모습도 인상 깊었어요. 수학, 코딩뿐만 아니라 수도쿠 같은 논리 추론이나 코드 버그 수정, SWER, 기계 번역, MTL 1.0, RAG 기반 QA, RAG RL1, 화락, RLSF, 심지어 새로운 정렬 알고리즘 발견 같은 지식 발견, 델랄 25A까지요. 네, 맞아요. 활용 범위가 정말 넓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RLM 발전에서 SFT가 추론 능력이 어떤 기본기를 다져주고 RLVR이 실제 결과 기반의 보상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네. 딥식 R1 이후에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얼마나 활발하게 RLM을 복제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서베이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AI 연구 엔지니어이신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이 논문에서도 살짝 언급하듯이 이런 RL 기법들이 특정 태스크의 리즈닝 능력은 정말 눈에 띄게 향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모델의 추론 범위를 좀 좁혀서 제너럴리제이션 성능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적이 있죠. 유 등이 지적한 것처럼요. 혹은 과도한 추론, 그러니까 오버싱킹으로 비효율을 낳거나 아니면 싸바퀴 등이 발견한 제일브레이크처럼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쵸. 양날의 검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AI 연구 엔지니어로서 당신의 연구에서는 이 강화와 일반화 사이의 미묘한 균형점, 이걸 어떻게 찾아가실 건가요? RLM 발전의 다음 단계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